안녕하세요.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반란 최영록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급성장 중인 명품 이커머스 시장에서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저희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형 반란 까져가지고 반란 까져가지고 이 핫한 물건을 밀라노에서 3일 만에 반란 까져가지고 너는 아침에 주문해서 오후에 받았다며. 반란 까져가지고 어떻게 매번 최저가에 넌 50%나 깎았다며. 반란 까져가지고 럭셔리가 참 쉽다. 반란 까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케어. 럭셔리 쇼핑을 참 쉽게. 반란. 네, 럭셔리 쇼핑을 반란, 저희 반란 회사 아직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 어떤 회사인지 15초짜리 광고 영상 갖고 왔고요. 오늘 이제 크게 같이 나눌 주제는 5가지인데 명품 시장과 저희 반란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온오프라인의 실시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법, 그리고 브랜드와 플랫폼, 개방성과 폐쇄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오프라인 퍼스널 쇼퍼와 머신러닝을 통한 개인화 추천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브랜드와 플랫폼 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반 성장을 위한 마일스톤,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유럽의 명품 공급자들, 명품을 주로 공급하는 브랜드들이나 공급업자들 대부분 유럽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유럽 현지 럭셔리 파트너와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저희 반란 서비스는 2017년에 런칭을 해서 2020년 1000억 이상의 거래를 발생시키고 있고 2021년 3000억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황, 호황과 관계없이 럭셔리 패션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2007년에 180조 시장에서 2020년 380조까지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이 정도의 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은 전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불황, 호황 상관없이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그 380조 규모의 성장 중에서 한국 시장도 좀 궁금해 하실 텐데 한국 명품 패션 시장은 15조 규모로 세계 8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3위 일본과 중국을 다음으로 3위 정도가 되고요. 재밌는 사실은 15조 시장 중에 서울이 11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온라인 성장에 더 주목을 또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명품 패션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매년 30% 성장해서 5년 뒤에는 전체 400조 명품 패션 시장의 40%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성장은 분명히 또 주식 시장에도 상당한 많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VC 마켓뿐만 아니라 나스닥이나 코스닥에서도 많은 지표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 일례로 파페치라는 가장 큰 명품 플랫폼이 있습니다. 연 거래액은 4조 정도 되는데 작년 19년 말에 이제 상장을 하고 그때는 주식당 단가가 한 10불 정도였는데 20년 지금 12월 정도에는 60불까지 6배 성장했고 팽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제외한 나스닥 주식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저희에게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아마존은 20년 9월부터 이제 프라임 회원 대상으로, 유료 회원 대상으로 명품 스토어를 런칭했습니다. 또 이제 백화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럭셔리 소비가 전환됐다고 하는 가장 큰 또 반증 중에 하나가 니만 마커스라는 백화점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 중 하나였는데 파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마이테레사는 온라인 플랫폼에 투자를 했었고 3조로 상장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과 또 상장 시장에서의 활약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이제 조금 더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면 15조 시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명품 이커머스 시장은 지금 1.5조에서 2조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약 2년 안에 3조 원 규모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브랜드들이 백화점에 한국 지사를 내거나 직영으로 진출해서 유통을 하다가 그것들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병행 수입이라는 구조가 생기면서 오픈마켓에서 명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하지만 그 상품이나 가격만으로는 고객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채널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는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 시장에서 문제라고 봤던 거는 명품이라는 게 50만 원, 100만 원 이상의 상품당 단가를 보이고 있는데 판매만 급급하다 보니까 명품 이커머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의 기본 인프라 제공도 못하고 있는 온라인 명품 시장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상품 검색을 예로 들어보면 저희가 구찌 가방이라고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본다고 하면 구찌 가방의 검색 결과는 한 10만 개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 시즌에 생산되는 구찌 가방은 400개 내외에 불과한데 10만 개 중에 어떤 판매자가 정품을 파는지 가품을 파는지 신뢰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판매자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명품을 재고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명품의 특성상 명품은 희소성과 한정성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서 품절 관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의 경우 할부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구매 후에 배송이 매우 느리거나 교환이나 반품이나 수선이 불가한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커머스에서 뭐 여러 가지 생필품이나 다른 소비재들을 구매했을 때 3에서 5만 원짜리를 사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지 않는데 50만 원, 100만 원짜리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에 저희는 문제인식을 했었고요. 그 근본 원인을 이제 보다 보니까 실제로 명품 유통 구조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예를 들면 구찌 가방을 생산하는 브랜드는 구찌 하나이고 그들이 유통하는 방식은 구찌 온라인 오프라인 브랜드 직영 샵이 있고, 그 다음 유럽 도매상인 부티크들을 통해 유통을 하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페치나 마이테레사 같은 해외 직구를 통해 상품을 유통하는데, 그곳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유통 채널들, 판매 채널들 덕분에 고객들이 상품 검색이나 신뢰도나 품절, 교환 반품 수선 같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보았고, 저희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유통 구조의 첫 단계인 최상위 공급망과 고객을 직접 연결한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그래서 이제 반란이나 아니면 저희 온라인 플랫폼 같은 곳을 통해서 고객들은 다양한 브랜드와 신상품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한 6,000개 브랜드의 100만 개 상품을 저희가 소싱을 하고 있고요. 직구 대비 평균 한 10에서 20% 저렴하고, 구매는 당연히 무이자 할부나 해외 배송은 3일, 국내 배송은 1일 만에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고, 교환 반품 수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라는 큰 판매 채널이 확보가 되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한국 고객에게 마케팅이나 운영 비용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화된 비용을 소모할 수가 있고,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의 소비 패턴과 유럽과 북미 시장의 소비 패턴이 분명 다르기 때문에 시장과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고객과 파트너 모두에게 플랫폼을 통해서 양방향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400조 명품 패션 시장에서 온라인은 현재 20% 정도인 약 80조를 갖고 있고, 나머지 320조는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플랫폼 모두에게 당면한 과제는 온라인 성장률을 보면서 오프라인에 있는 재고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더 빠르게 옮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만 이건 실시간으로 재고 연동하는 것을 떠나서 주문과 배송까지 연동하는 것을 가장 큰 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유통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 부티크라는 존재였는데, 부티크는 그 럭셔리 브랜드의 도매 독점권을 보유한 공급망이고, 실제로 400조의 명품 시장의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티크들은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주로 성장을 했었고, 유럽 현지의 편집샵들, 오프라인 편집샵들을 8개에서 10개까지 갖고 있는데, 그들이 왜 명품 시장의 주요 주인공이냐면 제3국으로 유통되는 모든 병행 수입이라는 구조는 모두 부티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티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브랜드의 주요 수익원이 부티크 유통이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명품 시장에서 브랜드 매장, 직영 매장은 주로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실제 수익은 부티크 유통을 통해 창출합니다. 이들마다 50에서 100개의 브랜드를 소싱하고 연간 300억에서 1000억까지 거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이 유럽 현지에서 매장으로 시작했다 보니까 IT 인프라가 부족해서 시장 변화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그들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골이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팝패치 같은 플랫폼들도 이 부티크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면서 4조 이상의 거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 많은 부티크들이 포진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가 주로 가는 매장들처럼 팬시한 매장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 보물창고는 이런 오프라인에 있었고 이 오프라인에 있는 물류센터들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옮기느냐가 과거 3에서 4년 사이에 큰 화두였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재고들을 어떻게 API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이 주문했을 때 파트너가 단 3일 만에 배송해주는 구조를 가져가게 하느냐가 많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와 1차 벤더인 부티크 해외 직구들과 고객을 연결하는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단순히 재고 관리, 상품 관리뿐만 아니라 실시간 재고 연동, 고객 관리, 주문과 발주 데이터, 그리고 배송, 반품 교환 같은 것들을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API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가 메인 골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 있는 재고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연결한 재고들을 온라인 고객과 판매를 하면서 고객들도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고객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검색한 증가폭이 가장 큰 브랜드는 단연 쿠팡이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코로나19 발생 후에 증가한 키워드를 보면 받다, 정보, 추진, 확진자 같은 명사들, 동사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유명사 유일한 3개가 눈에 띄는데 대구, 쿠팡,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수혜를 봤던 건 쿠팡이었고 그 근간을 좀 보면 이제 바이러스를 계기로 고객들이 처음 경험한 것 그리고 처음 생각한 것들이 많았는데 상승폭이 가장 큰 명사들은 로켓 배송, 쿠팡, 넷플릭스, 유튜버, 에어팟, 에어프라이어 요리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보자면 건강, 온라인 배송, 요리, 집 근처 일상, 온라인 업무, 집안일, 취미생활 등의 키워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객들이 이제 온라인을 사용한 계기가 30%나 증가했고 이제 온오프라인을 모두 이용하는 고객이 92%고 쇼핑 경험 만족도도 오프라인 고객들보다 온라인 고객들의 경험 만족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작년 19년과 2020년에 정말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2019년까지는 발란의 핵심 타겟은 최신 아이폰을 사용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40%, 30대가 30%였고 모바일 유저가 90% 정도가 되었는데 2020년에 저희 발란에 들어온 고객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1000만 명의 고객들이 어떻게 옮겨갔는지 좀 보여드리면 25에서 34세가 30%고 35에서 44세가 40% 그리고 50대들도 1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이제 30대 이상이었을 때는 PC 방문객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모바일 점유율은 94%까지 늘었고 전체 유입의 70%가 최신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명품 패션만 판매하는 버티컬 플랫폼인데도 쇼핑 앱 전체에서 한 30위 정도, 20위에서 30위 정도의 이제 수요를 가져갈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명품을 구매하고 있고 특히나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고객들에게 고객 서베이를 했었는데요.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제 질문을 드렸었고 1위는 단연 신뢰도였습니다. 이 플랫폼 혹은 이 판매자가 진짜를 파는지
이제 두 번째로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그 상품이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 네 번째로는 빠르게 배송을 하는지, 다섯 번째는 쉽게 상품 검색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5가지가 주요 요소를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고객들에게 저희가 그럼 왜 반란에서 구매하였는가를 좀 구매 결정 포인트를 좀 여쭤봤었고, 당연히 1번은 신뢰도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상품 가격이었고, 세 번째가 좀 신기한데 무료 배송이나 관부가세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그다음 네 번째가 구매 이후에 교환 반품이 편했던 것, 다섯 번째가 고객 서비스, 그리고 기타로는 AS나 빠른 배송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구매 후의 만족도, 그래서 럭셔리 고객들이 구매 후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들을 만족하는지 좀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었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들의 이제 고객들이 구매했던 상품이 어떻게 포장되고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해외 배송이든 국내 배송이, 대부분의 배송들이 50% 이상의 배송이 해외 배송 상품들인데 배송이 실시간으로 오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고객들이 편할 때든 불편할 때 상품 문의를 하든 배송 문의를 하든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는지, 네 번째로는 빠른 배송 기간, 다섯 번째로는 포장 구성품들을 꼽고 계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 구색과 낮은 가격, 고객 경험, 고객 케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왜 구매를 하시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었을 때, 오프라인에 이제 매장에 갔을 때 고객들에게 다 매장에 있는 퍼스널 쇼퍼들이 붙어서 뭐 음료수도 주시고 직접적으로 상품 추천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럼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그 숙제를 풀 것이냐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한 개인화 추천 쪽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컨시어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아까 보시다시피 고객들께서 구매 전 그리고 구매 후에 모두 커스터머 케어 쪽에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겠다라는 걸 서베이를 통해서 보셨고, 그래서 퍼스널 쇼퍼, 그 다음에 실시간 배송 알림, 그 구매 후에 검수나 패키징들, 그리고 그 구매 후에 교환이나 반품, 수선 서비스를 제공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넘어서 저희는 고객 한 명 한 명, 1000만 명의 고객들마다 좋아하는 브랜드, 좋아하는 카테고리, 그리고 원하는 상품들,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들이 다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특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저희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들별로 들어왔을 때, 반란의 랜딩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구성이 모두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 추천이나 구매 패턴들을 보면서 어떤 상품을 추천하고 어떤 퍼스널 쇼퍼를 배정해야 되는지 모두 개인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동반 성장을 위한 마일스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로 오프라인이 이제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온라인이 점점 빠르게 페네트레이션을 하면서 혹자는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들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 실제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온라인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동반 성장 마일스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럭셔리 시장에서 좀 중요한 것이 실제로 재고 관리입니다. 실제 수익률이 높은 시장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재고를 사고 싶을 때, 혹은 온라인 리테일러들이 재고를 갖고 싶을 때 실제로 1년 전에 명품을 먼저 선 입금을 해야 됩니다. 마치 물을 살 때처럼 그냥 오늘 혹은 다음 달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1000병 주문할게요 라고 해서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년 전, 상품을 갖기 1년 전에 미리 그 브랜드한테 프리오더라는 구조로 상품을 선입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 있는 파트너들은 본인들 혹은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재고들만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알 수 있었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 오프라인 리테일러들, 온라인 리테일러들이 더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요 예측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별로 어떤 상품이 잘 팔렸는지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어떤 제품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구매하고 있는지 판매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고, 다음 시즌의 구매 추천까지 연결해서 세일즈 애널리시스 데이터가 실시간 인사이트 대시보드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B2B로 계신 이제 고객들은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제조, 주문, 출고 시스템을 갖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럭셔리 커머스의 가치가 변화되고 있는데 단순 판매를 넘어서 소비자 여정의 처음과 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건 사실 이커머스의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어떻게 하면 플랫폼이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상품과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구매 후에 CS와 배송을 얼마나 잘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물건을 고객들이 받아보시고 나서 교환 반품이나 수선에 대해서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을 했었다면, 이제 2021년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소통입니다. 실제로 400조 시장의 80%의 매출이 디지털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 럭셔리라는 게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 소비를 하다가 구매로 이어집니다. 니즈보다 원체 영역이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소비가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 컨텐츠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UI UX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VIP와 재방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반란 2020년 데이터를 보면 재구매율이 41%에 달하고, 재구매한 고객들 중에서 3억 이상의 구매를 한 고객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CRM이나 리워드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2.8조 정도를 파는 글로벌 이커머스 네타포르테 럭셔리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상위 2%의 고객이 40%의 매출을 차지할 정도로 VIP와 CRM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초개인화입니다.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란에 혹은 다른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줄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반란과 브랜드가 협업해서 익스클루시브 브랜드나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그런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고객들은 이커머스와 오프라인에서의 소비를 구분 없이 정말 편하게 구매하시길 원하다 보니 실제로 데이터와 고객 경험이 통합돼야 되고 온오프라인의 고객 경험이 통합돼서 옴니채널 서비스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수요 예측 도매와 실시간으로 소량 발주를 할 수 있고, 그 오프라인의 재고들이 얼마나 온라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지, 그리고 들어왔던 고객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모두에 들어올 텐데 그들이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지, 뭐 당일 배송이라든지 매장에 미리 상품을 주문해 놓고 그 매장에 물건이 도착하면 착장하고 구매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으로 프로모션이 믹스가 되는 이런 구조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두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오프라인 경험을 놓칠 수 없다라고 집중을 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에 있는 고객들이 어떻게 통합된 경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고, 향후 누구가 어떤 플레이어가 온오프라인 통합 경험을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승자가 정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저희 반란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온오프라인 럭셔리 판매자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전 세계에 있는 럭셔리 파트너들과 어떻게 온오프라인의 고객들이 연결되게 할 수 있는지 유통 혁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럭셔리 판매자들은 오프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허문 옴니채널 테크를 도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상품들이 실시간으로 모였을 때 각 개인화된 고객들마다 데이터와 럭셔리 전문가가 모여서 퍼스널 쇼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반란의 소개와 럭셔리 시장의 뷰였고요.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란과 플랫폼의 시장 전망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